자, 다음에 여기 자본의 분류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제가 통상적으로 이거는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오프라인은 이렇게 순환돼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2달에 한 번씩 순환을 시키는데 가면서 수준을 높여놓죠. 그래서 첫 순환의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줘요. 3개월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3개월 동안 요거 다 외우신 분들은 시험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미리 외워두자는 얘기예요. 근데 저 뒤에서 배울 내용까지 한꺼번에 요약이 됐기 때문에 그냥 외우기만 하자. 뭐라고 외우는가? 이렇게 외워주세요. 제가 물어요. 뒤에서도 강의를 할 때 계속 물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5가지. 뭐가 있나요? 그럼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이렇게. 먼저 큰 거 배우시고 자본의 종류 5가지,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자본의 종류 5가지,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저는 물을 거예요. 여러분, 자본금이 뭔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지금 외우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본금이 뭐예요? 그럼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이렇게. 그러면 제가 또 묻죠. 자본잉여금에는 뭐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감주자. 요 정도만 기억하신대. 자본잉여금에는 감주자. 뒤에 생략된 말 포함해서 불러주세요. 그럼 감자,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에는 감주자, 감자,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유지 조정은 부가적 자본유지 조정과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이 있다.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자, 부가적 자본유지 조정은 자주는 안 나오더라. 하지만 굳이 외울 것 같으면 부가적 자본유지 조정은 미조 출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 매수 소원대권, 출자전환 채무, 신주청약 증거금. 어머,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책 끝날 때까지.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에 뭐가 있나요? 그럼 자주 감자,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냥 지금은 외워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배웠었잖아요. 기타 포괄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차이는 뭐냐? 기타 포괄손익은요, 수익 또는 비용이지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입니다. 근데 그 밑에 건드리고 있는 새끼들은 똑같아요. 기타 포괄손익의 종류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종류나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올해 처음으로 생긴 건, 올해 생긴 거는 기타 포괄손익. 과거 기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금액을 부를 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말합니다. 기타 포괄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이다. 종류는 미리 외워야 된다. 단골 문제라 그랬죠. 다음 중 기타 포괄손익이 아닌 것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아닌 것은. 자, 기타 포괄손익의 종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자산 평가손익. 평가손익, 재측정손익 같은 말입니다. 전차시 마지막에 연습하자 그랬죠? 여러분, FVOCI, 즉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뭔가요?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죠?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 흐름 위험회피 수단평가 손익 중 비효과적인 건 당기손익인데 됐고요. 이것까지 하면은 효과적인 부분만 기타 포괄손익이지만 그냥 요것만 지금 외우자고. 외우면 저절로 나중에 해결되니까 현금 흐름 위험회피 수단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즉 단기 중에 올해 재평가 잉여금이 증가하면은 또는 감소하면 기타 포괄손익이고, 과거 기간부터 누적된 잔액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것, 차이점이 있다면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5가지 외우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자산 평가손익,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 흐름 위험액비 수단 평가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기타 포괄손익은 뭐가 있나요? 그러면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물은 다음에 제가 물을 거예요. 여러분 이익잉여금에 뭐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 이때 제가 또 추가로 물어요. 자, 법정적립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적립금에 뭐가 있나요? 그럼 이익준비금, 나머지는 안 물을 거예요. 이익잉여금에 몇 가지가 있나요? 그럼 3가지 불러보세요. 그러면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적립금에 뭐가 있나요? 그럼 이익준비금. 이렇게 해서 이 박스에 있는 거 자본의 분류 암기를 하자.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것, 우리가 제가 자본의 분류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외웠는데 요 중에서 요 3개는요 자본거래로 생긴 자본이에요. 뭐냐면은 자본거래 뭐라 그랬죠?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2개는 손익거래에 의해서 생긴 자본입니다. 손익거래 한마디로 뭐냐면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쌓인 자본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쌓인 것이고, 손익거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쌓인 자본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왜 중요하냐? 우리 시험이 우리가 흔히들 서술형 문제로 불리우는 1호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될 텐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 뭐라고 나오냐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틀렸다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 미리 외워두자. 그 생각보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내용이에요. 근데 요 맨 앞에 흔히들 말하는 제가 말하는 기초단계인데, 기초단계에서 미리 외워두고 가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유지 조정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것이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생긴 것이다. 기타 포괄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이지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이다. 자, 문제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제 1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 제시한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 시간에 설명드린 것과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이 합쳐진 거예요.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 맞는 말이죠. 2번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권리는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와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4번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출이 필수적이다. 얘가 틀렸다는 거 이해가시겠죠? 지출이 있어도 자산 처리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듯이 지출이 없어도 자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무상으로 부여한 권리라든가 증여받은 재화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그래서 얘 틀린 거예요. 자, 본인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을 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경제적 자원은 대리인의 자산이 아니라 본인의 자산이다. 기억하시겠죠? 해설 보시면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출한 경우 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추구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자산을 취득하였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특정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자산은 정부가 기업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권리 또는 기업이 다른 당사자로부터 증여받은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결론은 뭔 얘기예요? 여기서 4번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출이 필수적이다. 지출이 없어도 자산이 될 수 있다. 증여받은 재화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보이는 문제였었고요. 2번 강동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을 때 자본은 얼마인가? 자,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 크다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T계정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자, 이 내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즉석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본, 다른 말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잖아요. 그럼 상품은 자산이죠. 대여금 빌려준 돈 빌려줬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네요. 매입 채무 부채, 비품 자산, 미지급금 부채. 자, 그러니까 자산 더해서 부채 빼면 자본 나오겠네요. 여기서 특징 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산의 특징 중에 하나라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거 말고도요. 우리 회계상에서 말 끝에 무슨 품자로 끝나는 거, 말 끝에 무슨 권자로 끝나는 거, 권리가 있음으로 의미하니까 자산입니다. 그리고 요 그림 기억해 두시는 게 좋네요. 뒤에 뭐라고 끝났건 말 앞에 선, 급 또는 미수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자산입니다. 뒤에 뭐라고 끝났건 선수 또는 미지급으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부채입니다. 품자나 권자로 끝나는 건 무조건 자산이에요. 자, 말 앞에 선급이나 미수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자산이고 선수나 미지급으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부채입니다. 뒤에 뭐라고 끝났건 예를 들어 선, 급, 비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뭘까요? 그랬더니 비용으로 끝났으니까 비용이네?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끝났건 선급이나 미수로 시작되면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